이건 뭐 줍줍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좋은 주식들이 싼 가격에 지금 널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네. 투자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라는 교육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시드머니 저금리에 빌리면 되지. 내가 지금 나가서 웬만한 직장에서 하면 1억 정도는 은행에서 말만 하면 빌려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네. 뭐 마톡 듣고 그러면 뭐 웬만한 직장에서 1억까지는 내가 아니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열심히 종잣돈을 만들어. 근데 종잣돈을 만든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1년 만기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 비율이 사실은 절반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모은다는 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 종잣돈의 어떤 크기, 이거는 물론 뭐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돈을 모아보는 경우로서 두 가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의 경험, 또 하나는 인내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구나,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를. 이거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에도 굉장히 투자에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투자에도 성공을 못 합니다. 그 일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느 날 운이 좋아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실력으로 알아요,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투자에서 제 말이 아니라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돈. 여기서 말하는 돈은 자기 자본, 자기 돈이에요.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게 왜 투자에서는 굉장히 그 금기시해야 될 거냐를 갖다가 제가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자기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 생각, 미래를 그려볼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내심. 마지막이 운이에요, 운. 그렇죠. 나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부를 일구는 거에 대해서 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이게 가령 한 100%, 200%가 올랐어.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게 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종목을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지극히 운이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시작한 지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큰 돈을 벌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오로지 자신의 어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과신, 그래서 이제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패를 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성공의 경험, 그 다음에 축적의 경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제가 이 투자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 성급하게 아직까지 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정책을 전환을 해서 지금 고금리를 갖다가 저금리 세제를 바꾼다 뭐 이런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자신들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는 거에 대해서 그 연준의 인사들은 내심 불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럼 연준의 의도는, 중앙은행의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보다도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하방으로 움직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의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기를 현재까지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전제라는 거는 이런 어떤 고금리의 시대를 갖다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로 아니다. 그건 미국 경제가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대적으로 좋을 뿐이지 이런 고금리를 갖다가 그 생각보다 오랜 기간 20세기식의 어떤 고금리 상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언젠가는 다시 금리를 갖다가 약간 스텝다운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들이 어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다시 자산시장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상력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인내심도 키우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요.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뭐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저는 추천을 해요. 가령 뭐 요즘은 26주 적금들도 막 뭐 하더라고. 26주 적금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모으는 거에 어려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네.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투자에서 이익이라는 건 리스크에 대가라는 거를 갖다 항상 잊어버려요. 이득에만 너무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이득에만. 네. 아 내가 이거 살면은 아 누가 그러는데 이거 한 뭐 10배 간대, 2배, 3배 간대. 네. 이런 거에 자꾸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쉽게 흔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할 때 리스크는 어느 정도고 그 리스크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예상 그 이득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돈을 모아본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니까 네. 여기서 내가 이걸 갖다가 섣부른 아니면 성급한 이런 투자는 좀 삼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경험들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네.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네. 스스로가 참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다른 사람 의견보다도 네네. 나만의 뷰를 갖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참 네네네. 중요할 텐데요. 네네.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의 신호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네. 보통 매크로냐 아니면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냐 뭐 개별 기업의 네. 실적이라든지 앞뒤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탑다운과 바텀. 네.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등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망을 하죠? 멀리서 내가 올라갈 곳을 한번 조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서 어디가 위험한 길이고 하는 걸 갖다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간다는 얘기예요. 뭐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이 좋으면은 이런 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주식들이 물론 있어요. 네. 가령 뭐 부동산도 그런 데가 있겠죠. 네, 뭐 네. 핵심적으로 뭐 어디 한 군데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적인 어떤 거시경제적인 위협이 다가올 때는 대부분의 자산시장은 다 거기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패닉 상황이 몰아치기 때문에 네. 그 거시경제적인 어떤 흐름 큰 흐름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거시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한번 항상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상상합니다.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지났어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만약에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돌발 사태라고는 뭐가 있겠어요? 가령 뭐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뭐 원유가라든지 유가라든지 그쵸. 건물가라든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도 큰 혼란이 생기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급등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돌발 변수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가 보는 게 옳은 겁니다. 네. 연준의 이제 입장으로 놓고 돌아가서 왜 연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똑같은 거시경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어떤 세계의 돈은 달러입니다. 그쵸. 그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정부에서는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주권국가로서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통화 주권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없어요. 그건 뭐 미국을 제외한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 준기축 통화국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지만 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의 움직임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단 정점은 거의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4%까지 올리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지금까지 올린 것보다는 많지 않겠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매를 맞았잖아요. 강한 매를. 네. 그러니까 뭐 75p 자이언트 스텝 이런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맷집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되면서 주가는 그거를 갖다 프라이싱해서 약간 낮아지는 척은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의 유동성, 달러 유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은 많다는 얘기예요, 달러. 그러니까 돈은 많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게 기관 투자가든 펀드 매니저든 자신들은 아직까지 돈은 많아요. 그러면은 연준의 기조가 조금만 누그러져 봐. 기회만 있어 봐.
나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호시탐탐 달려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 한국의 개인 투자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내리막이었던 시장들,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독 많이 빠졌죠.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은 생각보다 미국보다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산다고 할 때 이건 뭐 줍줍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좋은 주식들이 싼 가격에 지금 널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성급히 투자에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시기는 지금 무르익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 연준이 특별한 사인을 보낸 건 아니다. 명확한 사인을 보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포트를 조정하는 기회들도 삼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포트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별 쓸데없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게 별거 없어. 그럼 이걸 손절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지금 한 60-70% 손해가는데 이걸 팔어? 그건 누구도 못하죠. 네. 그러면 근데 이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교환하는 거. 내가 이걸 팔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전망이 내가 생각하기엔 더 나은 성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주식들을 바꿔가는 거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의 상처가 덜 아프겠죠.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모아가나가는 단계들. 언제든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신호가 올 때 되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현금을 만들고 준비를 해놓고 이런 단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확실한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그렇죠. 이 방향성일까요?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입에서 피벗이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올 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호는 뭐냐면은 그 불가항력적이냐는 이런 신호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 주식시장이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낙폭을 키울 때 지금보다 강한 어떤 하락을 할 때 강한 하락을 할 때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보다 패닉이 오겠죠. 더 패닉이 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떠나겠죠. 그럴 때가 사실은 진정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폭을 떨어졌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왜 덜 떨어졌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거기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이드인지 우리가 시장의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생각해 미국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적고요. 생각보다는 적어요.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지.